내 딸을 빼앗아 가겠다는 그 말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제 자격을 부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티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야 이 긴 싸움의 결말을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처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제 곁에 서주세요. 이 채널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늘 어린 것들과 함께 뛰어놀고 챙겨주고 웃음을 나누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따뜻한 집을 꾸리고 아이들을 보듬으며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늘은 제 소망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첫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곧 제 품에 아이가 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몇 번의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기적은 잔인하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3번의 유산. 그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찢겨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장손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그 시대의 크나큰 죄처럼 취급되었죠.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편히 두지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대를 끊어놨다는 말은 일상처럼 퍼부어졌고 유산으로 몸져놓은 제 옆에 와서는 네가 애를 잡아먹었다는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말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입을 다문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 몸은 아이를 품기 힘든 나이에 접어들었고 남편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놓고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도 못 낳는 내가 왜 이 집에 있냐.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40이 되던 해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2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홀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부모도 없이 다시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린 상태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의 2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작은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 한 분. 거친 사람들 속에서도 저에게만큼은 늘 존대를 해주고 작은 배려를 잊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2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마음이 점차 녹아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20년을 겪은 뒤라 다시는 남자와 살지 않으리 다짐했었는데 그의 따뜻한 말투와 행동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혼 가정에서 아이 문제가 가장 큰 벽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에게 그 아이는 오히려 축복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누군가의 아이를 내 품에 안아줘온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자. 내 모든 걸 걸고 지켜내자. 2번째 남편과 함께 살기로 한 뒤 제 삶은 다시 한번 낯선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따뜻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아이와 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 남편에게는 중학생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아. 13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한 아이였죠.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체구의 소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낯선 사람이다. 내 자리를 빼앗으러 온 사람이다.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처음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녀의 키는 제 어깨에도 닿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었길래 이렇게 어른 같은 표정을 짓는 걸까? 남편은 서둘러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수아야, 인사드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실 분이야. 하지만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게는 천둥 같은 거절로 들렸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아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잡곡밥, 계란말이, 그리고 노릇노릇한 고등어구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제 정성이었지만 수아는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다그쳤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내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셨잖아. 순간 수아의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요? 저한텐 이미 엄마가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친엄마도 나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고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해요? 독이라도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제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기억, 배신의 상처,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미리 벽을 세우는 방어. 남편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수아는 상을 밀치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아빠랑 이 여자 둘이 잘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 필요 없잖아. 그 말은 집안을 흔드는 폭풍 같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찢겨들었을 때 저는 본능처럼 수아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바닥이 제 뒷머리를 때렸지만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쓰러진 제게 수아는 어른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도 언젠가는 떠날 거잖아요.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운 건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또다시 버려질까봐. 사랑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 상처에 길들여진 아이. 저는 그 벽을 어떻게든 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늘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수아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남편이 버럭 소리치면 아이는 더 고집스럽게 입술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굶는 거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이 전쟁터가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반찬이 오르면 수아는 어김없이 상을 밀쳤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흘러내리고 반찬 접시가 바닥에 쏟아져도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치 이건 전쟁이야. 내가 이 집에서 물러서지 않아. 라는 듯이. 이웃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걸 다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쓰라렸습니다. 수아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우고 언제든 날카롭게 핥히려는 고양이. 제가 다가가려 하면 아이는 등을 둥글게 말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말, 작은 선물,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필요해요?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거 다 가짜잖아요.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아줌마는 뭐가 다르겠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아이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언젠가는 내가 내 곁에 남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다투어 멍든 얼굴로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수아는 제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아줌마라고요. 선생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그 말은 제게 공개적인 낙인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는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뒤에는 항상 날카로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괜찮니? 라고 문틈 사이로 물으면 대답 대신 더 세게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무겁게 가라앉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벽은 언제쯤 무너질까? 아니, 무너질 수는 있을까? 이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날 밀어내든 저는 떠나지 않을 거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그리고 수아가 좋아한다는 계란말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숟가락을 댈까? 그 작은 기대가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여전히 젓가락을 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아야, 왜 이래? 내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줬잖아. 그러자 아이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내 엄마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반찬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국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살도 안 됐을 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요. 내가 자는 사이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엄마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해요? 혹시 아빠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떠날 거잖아요. 독이라도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향해 독을 의심한다고까지 말하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버려진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못 참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해. 네가 뭔데 이런 말까지 하냐.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저는 본능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제 등이 대신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등 뒤로 불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도 언젠가는 떠날 거잖아요. 친엄마도 그랬으니까. 잠깐은 잘해주다가 결국 사라질 거잖아요.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버려질까봐 겁나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떠날 거잖아요.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었다가 또 버려질까봐 아예 믿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좋다.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 네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내 곁에 남아있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마치 작은 화약고 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사소한 저녁 식사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딸의 반항을 견디지 못했고 수아는 아빠의 고함이 들릴 때마다 더 격렬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매번 두 사람을 말리며 무너져가는 가족의 조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수아가 좋아할까 싶어 고등어를 정성껏 구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생선살에서 기름이 스며나오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젓가락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터졌습니다. 왜 또 안 먹어?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너 계속 이럴 거야? 수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너 엄마가 해주는 밥이 싫어서 그러는 거냐? 대체 뭐가 불만인데 말을 해 말을. 수아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엄마라니요? 그 사람은 내 엄마 아니라고요. 엄마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번개처럼 방안을 갈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버릇없는 게.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높이 올라가며 공기를 가르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아 앞에 서서 두 팔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라는 외침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바닥은 제 뒷머리를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이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이 끼어들어? 이 애한테 내가 말 좀 하겠다는데. 그러자 제 안에서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꼭 끌어안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 아이 내가 지킬 거예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에요.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역시 놀란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세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엄마니까. 그날 밤 남편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수아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울음소리, 그리고 놓지 않던 그 작은 손. 그것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벽이 아주 조금은 흔들렸다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친구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지금 교무실에 와주셔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무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한 학생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두 눈에 분노를 담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수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이는 눈을 치켜뜨며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애가 먼저 놀렸잖아요. 내 엄마가 아니라 계모라면서 버려진 애라면서. 교무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수아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 깊은 곳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수아야, 그래도 폭력은 잘못된 거야. 너도 다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내가 사과해요? 이건 다 아줌마 때문이에요.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애들이 날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은 천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몰렸습니다. 아이의 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계모라 그런가 보네요. 아이가 저렇게까지 무너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울먹이며 이를 악문 표정, 그 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아야,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잘못했어. 네가 스스로 인정해야 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래, 오늘은 또 내가 탓을 받았구나. 하지만 괜찮아. 끝까지 버티자. 언젠가는 이 아이가 진짜 마음을 열 날이 올 거야. 학교에서의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아이가 끼니라도 거를까 싶어 문 앞에 국과 반찬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접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이의 거부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더 망가지는 걸 눈뜨고 지켜보는 건 엄마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호하게 수아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은 손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길 만큼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폭력 쓰는 건 잘못된 거야. 내 상처는 내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권리는 없어. 아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뭐가 이해된다고요? 아줌마가 뭘 알아요.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아줌마도 언젠가 떠날 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놀란 눈동자가 제게 꽂혔습니다. 잘 들어. 나는 내 엄마야.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땐 엄마로서 반드시 혼낼 거야. 엄마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가 아이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내가 있잖아. 끝까지 내 곁에 있을 사람이. 그제야 아이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금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수백 번의 냉대 끝에 처음으로 불린 이름.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래, 수아야. 나는 내 엄마야. 절대로 널 버리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야. 그날 밤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 전환점이라는 것을.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긴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젓가락조차 들지 않던 수아가 제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밥 한 숟가락만 뜯어 내려놓기도 했지만 그 한마디는 제게 기적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수아가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태도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셋이 둥근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숟가락을 놓았고 수아는 예전처럼 밥상을 엎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투덜거리며 반찬을 골라내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투정조차 제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아가 제게 도시락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 좀 싸줄 수 있어요? 엄마라는 말. 이번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김밥을 말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통을 건네는 순간 수아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과 웃음으로 마음을 잇는 가족.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편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우리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 속삭였습니다. 우리 수아 절대 버리지 말아줘. 당신이라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잖아.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손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남았어. 하지만 괜찮아. 같이 버텨내자. 남편을 떠나보낸 후 우리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3개의 밥그릇이 놓였었는데 이제는 2개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빈자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눈물이 터질까봐 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활은 곧장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우리에게 남은 건 빚과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다시 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서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수아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언젠가는 엄마한테 당당한 딸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실제로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반항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움직였습니다. 시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고 선생님도 전화를 걸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임감도 강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와 단둘이 버텨내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수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몸을 움직였지만 그 힘든 시간이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에서 책상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아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옷을 입고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가 정말 많이 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려졌던 상처, 아픔, 분노를 넘어 이제는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아야. 네가 무슨 꿈을 꾸든 엄마는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 아이의 길을 열어주었고 수아는 제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우리는 단둘이서도 충분히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제 발자국 소리, 그리고 밤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수아의 공부 등불.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어느새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날 저는 체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제 손을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대학 시절의 수아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아이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피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수아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레질 같은 잡무만 맡았습니다. 옷을 디자인하겠다던 아이가 하루 종일 서류를 옮기고 커피를 타며 돌아올 때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수아야,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버티니?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고 믿어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세상에 분노하며 상처받고 주저앉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수아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잡지에 실린 기사에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인터뷰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날 밤 저는 신문을 손에 꼭 쥔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수아는 제게 단순히 딸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버텨낸 동지이자 제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수아가 제게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엄마는 조금 쉬어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수아가 서른을 바라보던 해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제 자기 삶을 온전히 꾸릴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 문 앞에서 수아는 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민호. 반듯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요. 우리 수아가 많이 좋아하나 봐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제 음식을 맛보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수아가 왜 집밥이 최고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드디어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수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하면 부드럽게 화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긴 한데 뭔가 낯설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수아와 방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과일을 내주려고 방문을 열려 했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갑자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나온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장난치다 보니 문이 잠겼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이 제게 다시금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수아는 그를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는 모습에 저는 차마 의심을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감추고 있다. 민호와의 만남이 몇 달 이어지자 수아는 그를 점점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퇴근길이면 늘 그의 차에 올라탔고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아의 얼굴은 화사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딘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수아 몰래 집 안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 대화 중에 은근히 흘러나오는 이 집은 좀 낡았네요 같은 말.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수아가 외출 중일 때 민호가 혼자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수아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저와 결혼하면 어머님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집안은 계모를 시댁 어른으로 모시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꽤 오래된 가문이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수아를 키우셨는지는 알지만 사회적 시선은 냉정하잖아요. 수아가 제 아내가 되려면 과거의 흔적은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흔적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님 말입니다. 수아가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는 사실 굳이 세상에 드러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20에 가까이 흘린 눈물과 땀, 온몸으로 지켜낸 아이를 흔적이라 부르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수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함께 들어온 아이는 제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당분간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민호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라 나중에 결혼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그러나 방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야. 이 집안은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민호의 부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매서운 눈빛, 그리고 입가에 번진 냉소. 저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신문이 될 거라는 걸. 수아 어머니 되시죠? 민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 수아 양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아니더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곧장 이어받았습니다. 계모를 시댁 어른으로 모시는 건 저희 집안 체면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결혼을 논하려면 어머님과는 거리를 두셔야겠어요. 그 말은 제 삶을 부정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거리를 두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20회 가까이 키워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제 땀과 눈물이 이 아이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의 엄마라는 걸 당신들 말 한마디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호 아버지는 얼굴을 굳히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감정적인 분이군요.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버티신다면 아드님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되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제 엄마예요. 피보다 진하게 저를 키운 엄마라고요. 순간 민호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수아야. 정이야 잠깐일 뿐이지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피요? 당신들이 말하는 피 때문에 수아는 어린 시절 내내 상처투성이로 살았습니다.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상처받고 그 아이를 여기까지 끌어낸 건 피가 아니라 제 손길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차리고 아플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고 울 때 품에 안아주던 게 저예요. 제가 엄마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아이는 제 딸입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계모를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간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할게요. 나를 키워준 건 우리 엄마예요. 나를 버리지 않은 건 엄마뿐이었어요. 엄마 없는 결혼이라면 나도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품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험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의 가족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민호와 그의 집안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얘기는 흐지부지 사라졌고 수아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둘이서만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며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았죠? 잠깐 흔들렸던 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 중요한 건 결국 네가 내 곁에 남아줬다는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 수아는 제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해요. 다시는 엄마 손 놓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그 말은 내 평생 듣고 싶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처음 엄마라는 말을 들었던 날의 전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며 땀과 열정을 담아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전시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아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그 무대 한가운데서 수아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덕분입니다. 친엄마가 아닌데도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신 분. 제 인생의 유일한 엄마. 오늘 이 무대는 그분께 바칩니다. 순간 수많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위에서 박수가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오직 수아의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엄마가 날 붙잡아줬던 것처럼 나도 엄마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약속하자. 이번엔 영원히.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수아 절대 버리지 말아줘.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제는 수아가 날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과 눈물,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묶인 모녀.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피 한 방울 이어지지 않았지만 눈물과 시간으로 이어진 모녀의 삶.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었지만 끝내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매일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밥을 나누고 울고 웃는 그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혹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줄이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